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천주교 신자 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자선 사업을 넘어선 인류의 성장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권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간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해 사실상 존재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르면 2016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의 순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2NE1의 노래입니다. I don't care.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시반 넌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 No, no I don't care 그만하네 네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 don't 넌 절대 아니라던 수많은 나의 친구 난 너 때문에 친구들까지 다 잃었지만 차라리 홀가분해 너에게 난 과분해 내 사랑이란 믿었는데 오늘도 바쁘다고 말한 너 혹시나 전화해보지만 역시 뒤에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 Oh no I don't care 그만하네 네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난 너 때문에 울며 지새던 밤을 기억해 boy 또 후회할 널 생각하면 맘이 시원해 boy 날 놓치긴 아깝고 갖기엔 시시했잖니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제와 매달리니 속아준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쳐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Now clap your hands to this I don't care 그만하네 네가 어디에서 뭘 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You know I don't care I don't care You know I just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천주교 신자 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자선 사업을 넘어선 인류의 성장에 기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교황은 16일 충북 음성꽃 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르는 구체적 연대로 드러난다며 이런 활동은 실질적인 인류의 성장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교황이 만난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각 본당 단위 협의회가 모여서 교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들이 모여 구성된 협의회로서 주교단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천주교의 보수화에 상당한 구실을 하고 있는 단체로 꼽힌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 메시지에 대해 갈수록 가난한 이들에게 문턱이 높은 부자들 위주의 교회가 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시혜적 자선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가정은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청렴과 정의의 횃불이 되도록 인간적,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첫 학교라며 출세지향적 교육을 넘어선 가치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황은 16일 80여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124위 시복식을 집전한 데 이어 17일에는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50명과 만나고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봉헌했다. 교황은 18일 오전 명동 대성당에서 불교, 개신교 등 12개의 종단 지도자들과 만난 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용산, 밀양, 강정마을 주민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한다. 교황은 4박 5일의 빡빡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1시 서울공항에서 로마로 출국한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여권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해 사실상 존치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해경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불법으로 단속과 해양 구조 군안, 경비에 한정하며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여권 핵심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인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불법어로 단속, 해양경비 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하기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도 이날 통화에서 해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처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독립외청으로 두지 않고 해수부 소속으로 이관해 장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해양경비, 구조, 군안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해양경비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크게 줄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비경제 부문의 부총리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다음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권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 해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정치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여권의 수정안을 놓고 야당과 곧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소방방재청 폐지에도 반대하는 데다 소방관들의 존치 요구에 긍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해경 수정안이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르면 2016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의 순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기존에 쌓아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된 이후 적립한 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대기업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9월 중순쯤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26일 이후 생긴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업체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년 간격으로 10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등으로 확대해 2024년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로 묶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정급여형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5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도를 늘리면 중수익, 중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고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퇴직자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최소 수익률 보장 등 위험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고용된 노동자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에서 150%에 못 미치는 사람은 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임금 도입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수정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도 같은 취지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기간제 노동자 539명과 무기계약 노동자 296명 등 835명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평균 24억에서 38억 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서, 체육코치, 영양사, 평생교육사 등 25,864명에서 31,869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근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이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을 시행 중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진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벽 사랑.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전해주고 유리벽 사랑 가슴으로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사랑 내 의도를 잊을 수 있나. 네,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17일 여야 정책위 의장이 회동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 뒤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도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 입학 지원법 등을 논의했다. 두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손을 떠나 원내대표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미루었다.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여야 동수로 둘지 야당에 줄지를 놓고는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진 셈이다. 18일 국회 본회의 대기령을 의원들에게 발령한 새누리당과 발목 잡기 이미지를 우려하는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개최에 불가피하면은 일부 동의했다.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참사 124일 동안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올해 처음 실시된 분리 국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지난해 결산한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초유의 불명예 기록이 세워진다. 그렇다고 20일부터 곧바로 8월 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면 검찰이 구속방침을 밝힌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려는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앞두고 조화와 조전문을 보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사무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을 만나 김정은 명의의 화환과 조전문을 전달했다. 이날 1시간 5분 동안의 만남에서 김 부장은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부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당 중앙에 보고를 했다고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자고 했다며 평양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하필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 하나라는 불만도 제기하면서 6.15 공동선언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언가 하려고 한다며 북한도 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 장관은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에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등 그런 좋은 제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김 부장은 이에 결국 전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력을 부탁하고 김 위원장의 이희호 여사 초청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전자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이 없었지만 이 여사 초청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평소 불만을 두루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고위급 접촉 자체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접촉에 나설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측이 보낸 조화에는 붉은색 리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조전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통일 사업에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씌어있다. 북측에선 김 부장 외에 맹경일 북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중국 등 바티칸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교황은 17일 충남 서산시 해미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아직 성좌와, 즉 교황청과 완전한 관계를 맺지 않은 아시아 대륙의 몇몇 국가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비수교국에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교황의 수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다면 교황은 언제나 준비가 돼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응하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앞서 방한하는 전세기로 가톨릭 역사상 처음 중국 영공을 통과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영공에 들어가며 각하와 각하의 국민을 축복하고 중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신의 축복이 내리길 간구합니다라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교황이 방한 중 참석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려는 중국의 가톨릭 신자 100여 명 중 절반 정도의 출국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롬바르디 신부는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중국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이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희망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교황이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밝힐 메시지다.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남이애가 부릅니다. 왜 그래? 남자 네가 참으면 안 되니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네 같고 왜 죄 없는 사랑을 흔들어 놓니 가끔은 나를 봐주면 안 되니 남자인 너도 그럴 때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아 아무 일 없어 왜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니 다 똑같은 건데 가끔은 짜야지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웃겨 날 가두려고 하지마 왜 그래 너의 사랑이 그렇게 자신이 없니 나에겐 너뿐인 걸 남자 네가 참으면 안 되니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네 같고 왜 죄 없는 사랑을 흔들어 놓니 가끔은 나를 봐주면 안 되니 남자인 너도 그럴 때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아 아무 일 없어 왜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니 다 똑같은 건데 가끔은 짜야지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데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이른 추석에도 농산물 작황이 좋아 차례상 물가 걱정이 덜한 가운데 한우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한우갈비 100g의 평균 소매 가격은 4,499원으로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도 소폭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가량 올랐다. 유통업계는 추석이 가까워지는 8월 말에는 한우값이 지난해보다 10에서 1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 한우값 폭락 이후 재작년부터 사육두수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정부, 농협중앙회 등은 암소수 감축을 유도했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우 사육두수는 280만 마리가량으로 2012년 4분기 이래 서서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추석 즈음에는 한우 산지 가격이 지난해 대비 최고 1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석 달 전부터 물량 비축에 들어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5, 6월 미리 한우를 매입해 예년 가격 수준으로 냉동 한우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 추석 즈음 나올 냉장 한우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간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도 추석 선물 세트용으로 3개월 전부터 110여 톤의 갈비, 원료육을 사전 비축해 가격 상승에 대비했다. 한우 외의 품목들은 추석 즈음에도 가격 폭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25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채소, 수산물, 쇠고기 등 차례상 차림 재료 가격 조사 결과 13일 기준 쇠고기값, 약과 등 과자값 외에 채소, 나물, 수산물 값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도 14일 추석 성수품 가격 전망에서 밤 대추값은 오를 것을 예상했지만 배추, 무 등 채소, 조기, 동태포 등 수산물, 사과, 배 등 과일류 가격은 고루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오르되 지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건국대 부동산 도시연구원은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전문가의 78.1%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15.6%,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지방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전문가 중 55.1%는 지방 집값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는 42.9%, 하락은 2%로 적었다. 주택 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량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도권 70.3%, 지방 63.3%로 보합세보다 높았다. 전월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 가격이 보합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수도권 63.3%, 지방 56.3%로 가장 많았고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40.6%, 지방 28.6%로 나타났다. 월세 가격도 보합세를 전망한 전문가가 수도권 75.5%, 지방 68.8%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도권 15.6%, 지방 14.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도권과 지방, 전문가 모두 LTV, DTI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전면 폐지 등 규제 완화와 양도세, 보유세, 소득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전 현직 임원은 모두 1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재계 사이트 재벌닷컴은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127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수액이 10억 원 이상인 이는 74명이었고 상위 22 중 2명을 빼면 제조업체 임원이 휩쓸었다.
보수액 순위 1위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IM 부문 사장으로 113억 4,500만 원을 챙겼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 부문을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이 53억 7,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과 함께 삼성전자에서 삼두체제를 구축한 윤부근 소비자가전 부문사장은 28억 8,600만 원으로 15위에 그쳤다. 장상돈 한국철각 회장이 52억 700만 원으로 3위에 오르면서 오너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챙겼다. 4위는 49억 9,200만 원을 받은 경청호 전 현대백화점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5위를 기록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9억 4천만 원으로 재벌 총수 중 보수가 가장 셌다. 이어 구자열 LS 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순이었다. 김우진 전 LIG 손해보험 부회장은 37억 5,200만 원으로 9위에 올라 금융계 인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현직 금융계 인사로는 하영구 한국시티은행장이 23억 7,900만 원으로 1위에 올랐는데 이들을 빼면 20위까지 모두 제조업 차지였다. 김승영 하나그룹 회장은 35억 1,200만 원으로 10위에 턱걸이했다. 27억 9,200만 원으로 16위에 등극한 신영자 호텔 롯데 사장은 여성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수 공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자, 다음은 기상청역에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에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상남북도에는 최고 120mm,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강원 중남부에는 40에서 10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 무렵 서울 경기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상남북도는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과 내일은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렐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대부분의 구간들은 출발 가까이 한 열차를 중심으로 예밀히 늦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에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이 오전 10시나 11시 때 배차된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고요. 경부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전에 준비된 열차와 오후에 운행하는 몇 편의 열차에도 좌석 구하시기가 다소 힘겹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후 2시 열차 이후 자리가 남아있고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도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예밀히 늦습니다. 상행선 열차는 연휴를 보낸 후라 그런지 평소 다른 월요일보다 예밀히 늦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경부선은 오후 4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자리 구하시기가 힘겹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배차된 일부 열차는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8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평일치고 상하행선 모두 예밀히 높습니다만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주중 운임 할인제가 적용이 돼서 경제적인 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중 운임 할인은 매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 운행하는 열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박윤경입니다. 부초. 화려한 불빛 그늘에 숨어 사랑을 잊고 살지만 울고 싶은 밤이면 당신 생각합니다. 진정 나 하나만 사랑한 당신 강물 같은 세월에 나는 꽃잎이 되어 떠다니는 사람이 되어 차가운 거리를 떠돌다 가지만 당신 모습 따라오네요.
당신 생각합니다. 진정 소중했던 나만의 당신. 눈물 같은 세월에 나를 꽃잎이 되어 묻어있는 슬픔이 되어 차가운 거리를 떠돌다 가지만 당신 모습 따라오네요. 네, 다음은 사회명의사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자신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피해 병사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와 관련한 군의 통보 시점에 대한 질문에 남 지사는 13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로부터 이러이러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남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1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B1병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 상병의 폭행은 육군이 실시한 부대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계일보였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심야에 도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김 지검장은 17일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도 있다며 배수진을 쳤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 등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성추문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예고 없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지만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췄다며 이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켜 저와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확인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58분쯤 여고생 A양이 이모를 통해 초록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제주 2도 2동 제주소방서 옆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3일 0시 45분쯤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양은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현장 CCTV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한 화면을 확보해 김 지검장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분석 중이다. 또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을 통해 김 지검장이 주장하는 이동 경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제2의 남성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열린 신 의원의 출판 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을 상대로 연합회 차원에서 축하금을 기획해 회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건네도록 지시했는지, 연합회 공금을 개인 명의로 냈는지, 신 의원 측과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전국 각지 유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3,88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 축하금이나 책값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여 금고에서 발견한 5천여만 원은 입법 로비와 무관하며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 측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총액이 5억여 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는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사립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대가성 로비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기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또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정지영 판사는 17일 박아무개 씨가 주야 2교대 근무로 쌓인 피로누적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 씨는 1985년 10월 기아차 광명공장에 입사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해오다 2012년 9월 회사 체력 단련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장 뇌질병을 진단받았다. 박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발병 전 석 달 동안 일주에 50에서 60시간이래 평소보다 업무 시간이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주야 2교대의 근무 특성 등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야 교대 근무는 생체 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야간 근무 중에 업무 조절이나 수면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심장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가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 근무나 주야 교대 근무는 주간 근무에 견져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이 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17일 학교 법인 상지학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상지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문기 전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는 김 전 이사장을 이사로 선임해 21년 만에 학교 경영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었다.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입시 부정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지대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가 운영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진보 좌파 인사들이 총장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은 상지대 파견된 관선 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0년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는 정 이사 8명 가운데 4명을 옛 재단 추천 인사로 선임하도록 해 학교 경영권을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일부 돌려주었다. 이때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 김길남 씨가 이사로 포함됐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한적인 이라크 개입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이어서 정보력 부재와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16일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댐과 신자르산 인근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미군은 9차례 공습으로 IS 대원 15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5대, 무장 차량 7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모술댐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의 댐으로 IS는 지난 7일부터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다. 쿠르드 자치정부 KRG 군 조직 페슈메르가는 공습 직후 이곳을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습은 IS가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다.
일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은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 인근 코조 마을 주민들 말을 인용해 IS가 15일 마을에 들이닥쳐 개종을 거부한 남성 80여 명을 총살하고 여성 100명 이상을 납치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의회의 야지디 대표인 마마 칼릴 의원은 코조 마을의 집단 학살은 미국의 야지디족 구출작전 종료 선언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이라크 난민 공중 수송을 위한 추가 작전이나 구호품 공수는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IS는 최근 2주 동안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 조르주 곳곳에서 샤이타트 부족 주민 등 700여 명을 살해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정부 측은 미국이 KRG에만 군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IS가 수도 바그다드 외곽을 장악했을 때 통합정부부터 구성하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자던 미국이 북부 유전 등 자국 이해가 상당한 KRG 자치 수도 아르빌이 위협받자 즉각 공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 위해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조하는 애국교육을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산케이 신문은 17일 문부과학성 당국자를 인용해 2016-2017년 학습지도 요령 전면 개정에 맞춰 근현대사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역사교육은 초중학교 때 사회과에서 일본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선 세계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 일본사와 지리는 선택 과목이다.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일본사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현행 세계사 A와 일본사 A를 근현대사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사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목소리를 높여온 자학사관 탈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해온 교육 탓에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인의 자긍심을 심는 애국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집권 1기 때인 2006년 일본 교육의 헌법이라 불린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고 지난 1월엔 교과서 집필 기준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가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못 박도록 했다. 이어 교과서 검정 기준도 바꿔 교과서의 영토나 역사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산케이 신문도 이번 조처의 배경에 대해 지난 전쟁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는 중에 메이지 시기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배우도록 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학교의 학습지도 요령은 2016년, 고등학교는 2017년에 개정된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시장, 즉 티베트의 1, 2위 도시인 라싸와 르카저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해 지난 16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국은 이 노선을 추가 확장해 2020년까지 중국과 남아시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신문은 라싸 르카저 구간 건설에 지난 30여 년간 총 132억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이 들어갔다면서 철도 1m당 제조 비용이 5만 위안 이상으로 고원지대에 건설된 중국 철도 중 단위 비용이 가장 높다고 소개했다. 총 251km 구간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다. 라싸 르카저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칭하이성 거얼무에서 시작하는 칭짱 철도의 종착지는 라싸에서 르카저로 연장됐다. 당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칭짱 철도를 각각 인도, 네팔과 국경 도시인 시짱내 야둥 지룽으로 2020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칭짱 철도는 2006년 개통됐다. 신문은 이번 라싸 르카저 구간 개통으로 시짱 남부 지역 여행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시짱의 무역도 발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이 노선이 확장돼 2020년까지 인도, 네팔 인근 국경까지 연결이 될 경우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 통로가 열리는 것은 물론 인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철도가 개통돼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동이 활발해지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인도에는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철의 실크로드 노선은 대외적으로 경제 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중국의 대규모 병력을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까지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티베트 망명 단체들도 철도가 인도 국경까지 연결되면 한족이 티베트에 대거 몰려와 티베트 전통문화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가짜 치료제까지 등장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5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오니에부치 추쿠 나이지리아 보건장관은 1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고스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8명이 나노실버라는 시험용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노실버는 초콜릿, 대마요 등과 함께 생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미세한 은입자를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다. 감독기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가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FDA는 발병 이후 가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가 승인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소금물을 마시거나 소금물로 목욕을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신성한 에볼라 치료 소금이 팔리기도 했다. WHO에 따르면 실제로 나이지리아인 2명이 소금물을 과다하게 마시고 숨졌다. 한편 조엔 리우 국경 없는 의사회 회장은 15일 현지 상황은 전쟁과 다를 바 없다며 6개월이 지나야 이 급속한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세월호 상처 어루만진 교황, 낮은 곳으로 행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는 곳마다 대중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여 깊은 울림을 낳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교황의 관심은 각별했다. 지난 14일 서울공항에 영접을 나온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손을 잡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위로했던 교황은 방한 일정 내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이어갔다. 교황은 어제 오전 공식 일정에 앞서 서울 궁정동 주한교황대사관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에게 세례를 했다. 15일 대전에서 열린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직전 세월호 유족 및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씨가 불쑥 꺼낸 세례 요청을 흔쾌히 들어준 것이다. 교황은 이 씨와 고 김웅기 군에 붙인 김학일 씨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38일간 안산 단원고에서 진도 팽목항 다시 대전까지 800여 킬로미터를 짊어지고 걸었던 나무 십자가를 전하자 바티칸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황은 이날 유족들이 건넨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하며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기도했다. 교황은 16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회 시복미사에 앞서 카퍼레이드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라는 플래카드를 쓴 세월호 유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주었다. 34일째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양의 부친 김영호 씨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청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족들은 교황을 만난다고 당장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위로가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교황의 방안에 맞춰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그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하는 이들도 있다. 교황이 무슨 마법사냐라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과 상처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안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옳고 자성의 가장 큰 부분은 정치권의 몫이다. 세월호 특별법 표류를 놓고 내 탓 공방만 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교황은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강론에서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간청에 연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내내 낮은 대로 임하는 행보를 통해 가톨릭 신자나 청년만이 아니라 한국민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 말이 아닐까 싶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병사 4명 중 1명 우울증, 배려의 문화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우리 군 병사 10명 가운데 2-3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병역 내 인격 모독이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자살 시도 병사들은 선임병이나 간부에 의한 무시와 모욕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가혹행위와 폭력, 자살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병역 문화 혁신 논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것은 두 조사가 각각 2011년과 2012년 서울대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에 실린 것이지만 지금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육군의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의 23.1%가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심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3명꼴이다. 이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병사는 8,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늘어놓았지만 병사들의 정신건강이나 병역 문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에는 병역문화 개선운동이, 2005년에는 선진 병역문화 비전이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병역문화 혁신안도 군 입대에 따른 고립감과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군은 현역 입영 대상자의 판정 기준 강화나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조기 전역 등의 방안으로 심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병역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썩은 토양과 부조리한 문화는 방치한 채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군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 요소를 검증하고 속아낸다 하더라도 곪은 상처를 완치하긴 힘들다. 심지어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결손가정 출신이나 신체적 결함자,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와 인격모독의 소지가 다분한 발상이다. 이래서는 병역 내 위화감만 키우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결국은 사람과 문화의 문제다. 선임병과 후임병, 병사와 간부, 말단 이병과 소대장 등 군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꾸지 못한다면 우리 군이 우울증과 폭력, 자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긴 쉽지 않은 일이다. 생활반은 훈련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선임병과 간부는 후임병과 병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같이 땀 흘리는 공감의 문화를 일궈나가야 한다. 소통과 배려의 병역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강군의 염원은 한낱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일편단심.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16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드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의 2014-15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전반 28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1호 골, 기성용의 골에 힘입어 스완지 시티는 맨유를 2대1로 꺾고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인 이날 경기는 지난 시즌 극도의 부진을 겪은 맨유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인상적인 성적을 거둔 루이스 파날 감독 체제에서 정규리그 첫 선을 보이는 무대였다. 하지만 기성용이 스완지 시티 복귀 축포를 뽑아내면서 맨유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기성용은 정규리그 첫 판부터 골을 터뜨리며 개막전 선발로 기용한 게리 몽크 감독에게 화답했다. 기성용은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득점까지 1년을 넘게 기다렸다며 팀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느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며 역습 기회에서 득점으로 연결했다고 승인을 분석했다. 셀틱에서 뛰던 기성용은 2012년 스완지 시티로 옮기며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들였다. 당시 그의 이적료는 스완지 시티 구단 사상 최고액인 600만 파운드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2012-13 시즌 스완지 시티에서 주전으로 29경기에 출전했으나 무득점에 그쳤고 지난 시즌 썬덜랜드로 임대됐다. 지난 시즌 썬덜랜드에서 34경기에 나서 4골을 뽑아낸 기성용은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를 잡았다. 썬덜랜드에서의 활약으로 친정팀의 마음도 다시 붙잡았다. 기성용을 떠나보낼 당시 스완지 시티의 사령탑이었던 미카엘 라우드룹 감독이 경질되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몽크 감독은 기성용을 잔류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휴 젠킨스 스완지 시티 회장까지 나서서 기성용을 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시즌 개막 직전까지 에스턴 빌라 이적설에 휩싸인 기성용도 스완지 시티의 경기 방식을 좋아한다며 결국 친정팀을 다시 찾았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은 17일 마카오의 마카오 포럼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 월드그랑프리 예선 3주차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세르비아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치른 중국, 일본과의 경기에서 각각 1대3, 2대3으로 패했던 한국은 마지막 날 기분 좋게 승리했다.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건 주장 김연경이었다. 김연경은 이날 블로킹 4개, 서브에이스 6개를 포함 양팀 최다인 30득점을 올렸다. 김연경의 활약으로 한국은 첫 세트를 내주고도 나머지 세트를 연달아 따내며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김연경은 이번 대회 예선 9경기 동안 242점을 올리며 득점 부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김희진, 박정아, 배유나도 모처럼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도왔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3주차 예선 전패를 면했지만 과제도 안게 됐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라이벌팀 중국과 일본에 연달아 패했기 때문이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대회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은 주전 평균 신장이 190cm인 중국의 장신배구와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모든 선수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뛰는 일본의 토털 배구를 넘어서야 한다. 이선구 감독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 날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다며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나무자전거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해. 항상 곁에 있어줘 햇살처럼 닿는 너의 온기 나를 깨워줘 간지러운 봄비 마음을 적시듯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안아줘 오래 널 지켜줄게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보살펴줄게 그림자가 되어 따라갈게 작은 별을 따줄게 밤마다 네 마음 비춰줄게 꽃 피워줄게 싱그러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오래 기다려왔어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너의 마음
싶던 말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 나도 사랑해 우리의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오래 널 지켜줄게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보살펴줄게 그림자가 되어 따라갈게 작은 별을 따줄게 밤마다 네 마음 비춰줄게 꽃 피워줄게 싱그러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행복해지고 싶어 너와 둘이서 너와 영원히 너의 마음 고마워 늘 듣고 싶던 말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 나도 사랑해 우리의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꿈꿔왔던 오늘 서로에게 약속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우리 사랑을 소중한 이 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 평생 너를 내가 사랑해 다음 소식입니다. 병들고 소외된 이웃 2천여 명이 생활하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탈한 행동으로 장애와 버림의 이중 아픔을 간직한 작은 이들과 마음의 높이를 맞췄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16일 오후 4시 10분께 헬기 문이 열리고 교황이 꽃동네에 나타나자 꽃동네 회원, 천주교, 청주교구 신자 등 3만 천여 명이 비바 파파를 연호했다. 교황은 첫 방문 장소인 희망의 집에 이르는 500여 미터 동안 10여 차례 차를 세워 경호원이 올려준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교황은 장애인들과의 만남 내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힘썼다. 주님 달링, 주님 허니, 축복합니다 등의 노래 맞춰 교황 환영 율동을 한 장애 어린이 11명에게 일일이 입을 맞추고 안았다. 사지 장애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율동을 한 차해준 필립보 등을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 고마움을 전했다. 손을 빨던 한 젖먹이의 입에 교황은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환하게 웃기도 했다. 교황은 평생 병상에 누워있는 오미현, 리나 등 희망의 집 안에 있던 장애인, 노인 등 80여 명과 일일이 볼을 부비고 안고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교황은 꽃동네 쪽이 마련한 의자도 마다했다. 장애 어린이 등의 공연에 앞서 꽃동네 쪽이 거듭 앉기를 청했지만 교황은 괜찮아요, 서 있는 게 좋아요라며 희망의 집에서 장애인 등을 만나는 동안 한순간도 앉지 않았다. 꽃동네 창설자 오홍준 신부가 감사의 뜻과 함께 강론을 청하자 교황은 성목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한 뒤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라고 짧은 말을 남겼다. 꽃동네나 오신부 등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애초 30분 정도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교황은 50여 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교황은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 모인 전국의 수도자 4,327명에게 소박한 생활을 주문했다. 교황은 수도자들에게 건넨 강론에서 청빈을 말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고 했다. 윤 야고보 예수의 꽃동네 자매회 수녀는 가난과 정결, 순명, 공동체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오후 2시간 30분 남짓 꽃동네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방한 기간 쓰는 작은 차 소우를 타고 헬기장으로 향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전체 123층 중 77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제2 롯데월드타워의 지반이 11m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012년 1월 타워 건설에 착수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공사 현장의 지하수 유출량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지하수압 변화에 의한 부동 침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국민일보가 17일 입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타워 지반은 현재 설계 기준 3분의 1 수준인 11mm 내려앉은 상태다. 설계 당시 이 정도는 침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치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60% 정도만 지어진 상태여서 더 내려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취약 지반을 짓는 타워 공사는 침하를 막기 위해 철근 파일 108개를 직접 안방층에 박고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출에 따른 부동 침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 회의 자료에는 지하수가 대량 유출되면서 구조물에 불균등하게 수압이 작용할 수 있고 유출량이 처리 가능 범위를 넘어서면 기초저면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돼 있다. 한서대 토목공학과 박인중 교수도 지하수의 불균등한 수압작용은 건물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수 유출 제어 방안 및 배수 시스템 적정 용량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건설이 지하수 유출을 차단하려 설치한 차수벽에 대해서도 굴착 과정에서 손상됐거나 지하수 이동이 가능한 단층대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영구 배수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내보내는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의 지하수 유출량은 2011년 6월 83톤에서 올해 450톤으로 증가했다. 제2 롯데월드는 하루 최대 1350톤의 물을 퍼낼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명량이 역대 최고 흥행 영화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6일 누적 관객 1398만 8495명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가 가진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깼다. 개봉 18일 만에 세운 기록이다. 이날까지 누적 매출은 1097억 원,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억 매출을 달성했다. 17일 오전에는 1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명량의 흥행 속도는 역대 최고 흥행 영화 1, 2위에 가까워 올랐던 아바타와 괴물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명량이 역대 흥행 영화 2위에 오른 개봉 18일 차에 아바타는 663만 명을, 괴물은 774만 명을 동원했다. 관객 1300만 명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명량이 17일, 아바타가 74일이다. 명량의 흥행을 이끌어간 것은 시작부터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종전에는 20, 30대 관객이 흥행을 주도했고 영화의 흥행세가 고조됐을 때 중장년층이 참여하는 시기였다. 명량은 개봉 때부터 40대 이상의 예매율이 20, 30대를 앞질렀다. 영화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에 따르면 예매자 중 40대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특히 40대 남성 비율이 18.2%로 20대 남성 비율의 2배에 달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8월 1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스럽던